하지만 패망한 군주를 지역에서 환영할 리가 있을까요? 왕권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령왕은 결국 해내고 말죠.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무의식 중에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참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속에 스며있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럼 그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참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참을 사용할 때 진실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이 외에도 참하다는 뜻으로 아름답다 또는 곱다, 얌전하다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름다운 역사? 얌전한 역사? 아마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참의 본래 의미와 같이 진실된 역사가 바로 참 역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참한 고고학자 김준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대의 흔적을 따라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참 역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참 역사를 진실된 역사라고 한다면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받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왜 역사를 계속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역사 그리고 인문학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꼭 찾아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일찍이 천만 관객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리카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었죠.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그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대화 창구죠. 때때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비극적인 역사를 현재 또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포함해서 역사, 민족, 그리고 국가와 관계된 일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국내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의 대학교 진학은 의외로 인문학, 그 중에서도 사학 전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사건이 있죠. 역사와 민족, 국가에 대해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1908년에 독사실론에 기고한 내용이 아주 유명합니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도 없어진다. 네, 역사, 민족, 국가를 강조한 신채호 선생의 굳은 의지가 담긴 글이죠. 만약에 역사를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부족하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민족과 국가를 망각한 역사의식에 사로잡히면 간혹 우리 주변 세력에 의해서 왜곡 또는 갈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 왜곡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주장하는 일본의 식민 지배, 그리고 역사 갈등은 고구려, 발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북방 영토, 그 인식 문제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고대의 흔적을 통한 참 역사의 인식과 올바른 역사와 간의 확립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역사를 인식하기 위한 기본 사료, 즉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그런 역사 기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삼국사기 1145년에 제작됐죠. 그리고 삼국유사 1281년에 제작됐습니다. 삼국사기가 김부식의 주도로 제작된 아마 요즘으로 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라면 삼국유사는 민간에서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승려, 일연이 사사로이 기록한 야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이 두 책은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장점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기록한 사서가 두 종류씩이나 남아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현재 이 두 책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으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다 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찬가지로 이것만으로는 참 역사에 다가가는 것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고대의 흔적 찾기, 고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고고학을 쉽게 설명하면 글이나 문자가 아닌 물질 자료, 각종 물건이나 집터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며,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 자그마치 수십, 수백만 년을 거슬러 현재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3000년 무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오랜 기간의 인류 역사는 고대의 흔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만약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고고학으로까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에 쓰인 내용을 두고 서로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책에 쓰인 고대 흔적을 그대로 찾을 수 있다면 그 내용과 실체를 확실히 증명을 해주기 때문이죠. 사실 책에 쓰인 역사 기록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그 기록의 실체와 흔적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문자, 그림, 기록된 작은 단서들을 모아 고대 유적과 유물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아주 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실제와는 많이 다르지만요. 그럼에도 역사 기록과 실제의 흔적이 일치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흥분이 됩니다. 아마 과거에 우리가 써내려간 역사의 한 부분을 현재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한 신비로운 기분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사 기록을 고고학으로 그려내면서 그 기록의 실체를 찾아 참 역사를 즐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그 감동이 크니까요. 하지만 결코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역사 기록이 많은 특정 국가나 지역, 그리고 인물을 중심에 두고 그때의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이해하면서 고고학적 현상과 일치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 기록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관련된 당시의 흔적,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특히 인물과 관련해서는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거리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참역사 즐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령왕의 생전 이름은 사마로 알려져 있어요. 무령은 시호로 할 수 있죠. 참역사를 찾기 위해 잠시 무령왕이 살던 그 시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백제의 역사 기록을 살펴볼까 합니다. 당시 백제는 국군이 이미 기울 대로 기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475년 백제 수도인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고구려와의 대혈투 끝에 21대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전쟁 중에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이후 계로왕의 아들 또는 동생으로 알려진 문중왕이 즉위하면서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죠, 도망가듯 천도합니다. 하지만 패망한 군주를 지역에서 환영할 리가 있을까요? 더 비극적인 것은 문중왕 역시 즉위 2년이 지난 477년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삼군왕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만은 왕권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죠. 망국의 참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삼군왕 역시 즉위 2년 뒤인 479년 갑작스런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후 제24대 동성왕이 즉위를 하는데 국력
회복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동성왕 역시 501년 아주 측근이었던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 피로 얼룩진 웅진기 백제 왕들의 역사랍니다. 제21대 계로왕부터 24대 동성왕까지 26년간 4명의 왕이 모두 비명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 주변 정세까지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즉위한 것이 바로 25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했을까요? 고구려와 전쟁으로 군주까지 이루며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다독이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분명하죠. 물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왕권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그에게는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령왕은 이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결국 해내고 말죠. 무령왕 제2기간 동안의 역사 기록을 한번 보면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양나라와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사가 특히 눈에 띄죠. 자, 이런 역사 기록만 살펴보면 무령왕 제2 당시 국력을 회복한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상당한 회복과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죠. 급기야는 삼국사기 무령왕 21년조 기사를 보면 중국 양고조가 말하기를 그동안 고구려에게 숱하게 패해서 쇠약해졌지만 고구려를 여러 번 격퇴해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한다는 기사를 통해서 무령왕대에 이르러 백제 국력이 회복 단계를 넘어 아주 강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역사 기록은 단지 기록일 뿐일까요? 혹시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없을까요? 역사 기록과 실증 자료의 만남. 제가 앞에서 말한 참 역사 즐기기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971년 우리나라 고대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진행된 무령왕릉 발굴 조사입니다. 이것은 장마철 배수로 정비공사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사실 웅진기 백제왕과 귀족들의 공간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조사를 가장한 도굴이 자행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무령왕릉은 독일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광복 후 한 30년이 지났나요? 1971년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왕의 무덤을 발굴하게 됩니다. 무령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아시아의 보물창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양나라 양식의 무덤, 그리고 일본에서 자생하는 금송, 소나무죠. 그걸로 만든 목관, 그리고 서역과 중국을 거쳐 들어온 각종 희귀한 물건들, 마지막으로 과거는 있고 다시 강국이 된 백제 왕실을 상징하는 화려한 어떤 금은 장식품까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특히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임을 당당히 증명하는 지석까지 확인이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덤의 주인공이 역사적 기록에 분명하게 명기된 백제 25대 무령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처럼 갱위 강국을 실현한 무령왕의 업적이 15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그런 점이죠.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역사 기록이 현재의 실증 자료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 바로 참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문화유산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 또는 집단의 종족성 그리고 민족성, 보통 에스니시티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에 관한 해답, 즉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 개념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조사로 얻어진 유형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질들은 유구한 세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를, 그때를 살았던 우리의 기원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참 역사의 핵심은 과거에 우리가 실제로 행했던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역사 기록과 그 실체에 대한 흔적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역사의 진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책에 기록된 무령왕의 이야기를 우리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실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가서 여기서 나온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는 향후 문화 콘텐츠 이런 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무령왕 출생의 비밀.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고구려 백제의 전쟁. 그 끝은 어디인가? 외교의 고수 무령왕. 백제 드디어 망국에서 강국이 되다. 17시간 만에 끝난 무령왕릉 발굴 이야기. 동아시아판 헬레니즘 무령왕의 보물들. 백제 왕들의 세계 공간. 공주 성산리 고분군. 다양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신 참 역사와 함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기록과 흔적을 끊임없이 찾아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인과 현대인의 건강한 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역사에 관한 정보도 예의는 아니겠죠. 그런데 수많은 정보 중에서 과연 진실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잘못된 역사와 진실된 역사의 경계를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예능, 영화 이런 것에서 표현되는 역사는 대부분 각색 또는 편중된 역사가 많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방송에서 역사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솔직히 재미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쏟아지는 이런 역사 관련 정보와 현대인에게 이런 매스컴이 주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은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인 참 역사 즐기기는 꼭 어려운 역사 기록을 따라서 그 흔적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인기리에 반영된 TV나 영화, 그리고 교양서적이나 소설, 잡지에서 나오는 역사 콘텐츠와 관련된 흔적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그 참됨을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참 역사 즐기기는 이렇게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 그리고 과거의 우리와 소통하고 또 미래에 전달하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백 그리고 수천 년 전 우리의 흔적을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긴 여운을 남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한 고고학자 김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